안녕하세요. 부티비 영주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반등하는 지역이 생기면서 이 집값 하락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부동산 알릴사의 윤지혜 수석연구원님과 컨설팅팀 차태회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릴사 리서치 팀장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R114 컨설팅 팀의 차태회라고 합니다. 네,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실제와 달랐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발표됐을 때가 1월 말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서울에 얼마나 있을까 조사를 했는데 한 30% 중반 정도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물량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만 이게 이제 구별로 좀 세분화해서 보면 일단 노원구가 한 81%가 9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봉, 중랑, 금천, 강북 이런 지역들이 한 70에서 한 80% 정도 되는 아파트 물량이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비아파트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서 보면 9억 원 이하 주택이 굉장히 밀집된 지역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 말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제 발표되고 2, 3개월여 이제 시행되는 동안에 이런 전망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저가 지역들이 거래량을 이끌고 있구나. 당연한 수순으로서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는데, 실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상반기에 거래된 건들을 뚜껑을 열어보니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신고되는 건 때문에 조금씩 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거래된 아파트 거래량이 한 17,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위권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송파구가 가장 많아요. 거기에서 한 1,500건 정도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높았던 거래 지역이 이제 노원구입니다. 여기가 한 1,230건 정도 거래가 됐고, 그 다음이 강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이런 순서입니다. 상위권에 해당되는 거래량이 이끄는 지역들의 중저가 지역이 노원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게 고가 지역이면서 고가 지역에서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일부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이렇게 좀 오르다가 꺾일 거다 하는 의견이 합리적이려면 고가 지역이 시장을 이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가 지역이 거래량도 가장 많고 그리고 가격도 가장 먼저 반등했다면 이때부터 이제 견인 효과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럼 수석 연구원님께서 그 강남이 이제 시세를 견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강남은 그러면 어떨까요? 모든 분들이 강남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대부분 컨설팅 현장에서 보게 되면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대부분 그 지역, 예를 들면 마포나 아니면 성동구, 광진구 이런 지역에서 리딩 아파트나 랜드마크급의 아파트를 구매하시라고 보통 컨설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리딩 아파트나 랜드마크급 아파트들은 대부분 역세권 환경이나 생활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불황에서도 대부분 잘 견디는, 팔 때도 수요가 충분한 리딩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실제적으로 리딩 아파트가 무조건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데요. 대부분 가격 방어는 충분히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엘스나 헬리오시티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개 같은 경우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포텐셜을 대부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리딩 아파트. 최근에 신고가는 대부분 강남 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중저가 지역은 여전히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되는 그 고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아직 덜 오른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럼 하반기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각자 의견 말씀해 주세요. 현재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나 주택 관련 경기 지표들이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현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상위 소득 10% 정도의 분들이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90%의 소득에 계신 분들이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약간 하위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강남 지역을 비롯한 고소득 혹은 부촌 지역에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모양새입니다. 뭐 금리 얘기하셨는데 금리 이슈는 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금리 이슈 부분들은 현재 상수 개념에 가깝고요. 지금은 이제 의사결정할 때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크게 이 부분을 우려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내년이 된다 그래서 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뭐 급격히 오를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수요자분들이. 거기에 이제 미분양 굉장히 우려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표상 나와 있고 거시경제 이슈는 하반기 전망 자체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내년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2%대 성장으로 보고 있고요. 대출 규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특례 대출을 만들면서 규제 완화 관점이 있습니다. 예. 태회님은 이 폭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폭락을 대부분 그 PIR 지수에 연관돼서 보통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인구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있고 서울의 인구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누가 살 것이냐 점점 빈집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그냥 폭락이 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면 IMF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요. IMF와 같은 경제 위기에서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는 매물을 던지는 저가에 계속 던지는 그런 매도자는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폭락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그 주택 소유 통계를 좀 보게 되면 대부분 1, 2주택자들이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한 채는 어떻게 급전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던지게 되는데 한 채는 그냥 자기가 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팔지 않더라도 그냥 버티면 되는 상황이고요. 거시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의견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폭락 주장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가 유효하게 이 시장을 보려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 충격이 작년에 있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작년에 이제 금리 충격이 있었죠. 근데 그걸 우리가 경제 위기가 있었다. 일반적인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죠. 경제 위기 상황의 특징은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형태거든요. 작년에 그게 아니면 그걸로 전망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금리 충격에 의해서 지금 다주택자가 던진 건 맞고 더러 2주택자가 던진 건 맞으나 여전히 1주택자가 매도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데 한계가 있고요. 다만 매물량은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반기에는 그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열려 있는데 이 시점이 이제 지나고 나서 사실 내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지금 같진 않을 거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두 분 다 폭락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돌아오는 24년이랑 25년에 한번 공급량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재 PF 대출 등의 이슈로 인해서 인허가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량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한번 쇼티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공급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심지어 과거에는 공급량이 많은데도 오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최근처럼 신축 분양가가 오르면 분양가에 의한 견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규제 지역 쪽에서는 그래도 좀 싸게 나옵니다만 사실 비규제 지역 쪽에서는 시세에 지금 수렴하는 형태들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랩스 5.0 데이터에서 독점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쪽이랑 KB 쪽에서는 이 재건축 시세에 대한 시계열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통계들을 랩스 5.0 데이터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는 건 이 주변의 구축들 시세들을 끌고 가는 효과를 주거든요.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단지가 분양할 때는 한 5,800 정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입주하면서 지금 평당 1억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세와 이 분양가 사이에서의 격차가 좁혀지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계신데 우리 쪽에 이제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랩스 데이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독점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신도시 시세 이런 것들은 저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보시고, 그래서 입주 물량 통계들은 장기 시계열, 거의 한 30년치에 대한 시계열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의사결정하실 때 도움이 상당 수준 된다. 네, 그러면 수석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에 본인이 자금 여력도 있다 하면은 나는 사겠다, 안 사겠다? 일단 서울에서 일부 지역은 이미 저점이 지나갔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물량이 많을 때 수요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살지 말지. 그거 다 이제 매물량이 소화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싸게 사기는 어렵다. 그래서 협상력, 가격에 대한 협상력을 쥐고 있을 때 선택하는 게 맞는데 아직은 가격 협상력을 매수자가 쥐고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 한두 달 사이에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일부 지역들은 변진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같은 질문인데, 네, 본인이 만약에 무주택자에 지금 현재 자금 여력도 충분하다 그러면 집을 사시겠어요? 지금 변동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회복하고 있다라는 지표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회복을 하고 있다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급 부족은 있겠으나 이 부분이 전 5년 정도의 급등을 갖고 갈 만큼의 가격 상승은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을 되도록이면 쥐고 있다가 급매물을 노리는 형식으로 투자를 권하고 있고,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